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맞았던 딥시크와 관세 여파에 대한 하락불이 어느 정도는 만회됐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간 단위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연초 기준으로는 전 세계 증시에서 9.5%의 상승률을 보여준 채 지난해 세계 꼴찌였던 수익률이 지금은 거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 고용 경계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나흘 만에 하락한 채 마무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됐었죠.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다가 장 후반에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0.3%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과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공개한 채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현대 로템을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담은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재건 테마 쪽이나 유리기판 테마 쪽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상승 기조를 이어간 채 52주 신고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던 섹터별 흐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로봇과 유리기판 재건 이 세 테마는 지난주 목요일에 올랐던 테마들이었죠. 그대로 금요일까지도 연속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놓고 또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규모나 속도로 승부수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의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이어간 채 최근에 코스닥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오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연속 시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도전한다라는 코멘트가 지난주 목요일에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멘텀이 더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건주들도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덕분인데 일단 독일에서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에서는 100% 기정사실로 매겨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14일, 16일까지도 지속적인 연속 시세를 나타낼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극적인 이슈와 함께 하락했던 테마들도 있었는데요. 이날장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체코 쪽에 대한 수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 문제를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 슬로베니아까지 안고 가기는 약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날에서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대왕고래 테마 안에서도 시추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일제히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6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시추에 나서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예산 삭감에 나서는 등 추진력 문제가 앞으로는 큰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말 사이 업계 안에서 핫했던 소식들 선별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조선주들 좋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화오션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화오션 관련해서 두 가지 수주 소식이 주말 사이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독일 쪽의 업체와 함께 건조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1조 원이 넘는 규모이기도 하고 기존에 원래 중국 업체와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관세와 여러 가지 좀 제재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자
한국 업체와 함께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하나오션이 되겠고요. LNG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오션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그대로 오늘 주가에 반영될지 같이 지켜보시고 또 대만 쪽의 에버그린과도 건조 계약 체결 예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이 LNG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가당 척당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을 피해서 한국을 찾는 고객사들이 증가된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봇도 계속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었죠. 일단 머스크가 현재 도지의 이 수장으로 있는데 지금 미국 공무원을 전부 다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일자리도 모두 AI와 로봇이 대체하는 시간이 정말로 오게 될지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일단 AI와 로봇 테마주들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로봇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이 램프 모양의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AI 로봇으로 확인이 됐고 오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들이 오늘 장에서도 로봇 테마주들의 상승을 이끌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이 빨대 사용 안 한다,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이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 올스탑 돼 있던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종이 빨대를 만드는 제지사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도 강하게 다시 종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해당 이슈로 움직일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관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만났죠. 그 안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의 국방비 2배 증액한다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LNG도 대규모로 수입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과 함께 상호 관세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에서 11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11일에서 12일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3대 무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가장 먼저 내놨었죠.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유예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가 오늘 0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가운데 이제 다음 차례로 기다리고 있는 이 유럽과 일본, 한국과 동남아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호 관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제안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기존에 10%였는데 2.5%까지 대폭 하향할 수 있다라는 조치안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되는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상호 관세라는 건 미국이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율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매기는 만큼 우리도 매길 거다라는 게 되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돼 있죠. FTA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품목 98%는 사실 관세가 없습니다. 전면 폐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는 관세 장벽이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를 비켜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미 무역 흑자인데요. 이 미국 상무부 무역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대미 흑자 규모가 한국이 660억 달러 정도가 되면서 9위권에
트럼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등한 세율을 부과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무역 적자와 관련된 불균형 자체를 해소하는 게 그의 목적이니만큼 단순 동등 세율이 아닌 무역 적자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한국도 결과적으로는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 관세와 관련돼서 변동성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주도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 혹은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테마들이 이번 한 주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AI 하드웨어,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련주들에게 수급을 보였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 정책주들까지 힘을 내주면서 방산이나 바이오, 조선 엔터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힘을 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반 정도에 나온 속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모든 수입산 25% 관세 오늘부터 바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테마단 안에서의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정책과 AI를 중앙에 두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주도주 찾기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주요 경제 일정들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미국에서 주요 CPI나 인플레 지표들 발표가 나옵니다. 수요일이 CPI, 목요일이 PPI가 있고요. 일단 연준 위원들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찾아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은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주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일제히 하락불을 켰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까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